안녕하세요. 밤미야 세계자주의 눈으로 세계 정세를 재미나게 해설해드리는 박동지의 세계의 눈 30화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찍는데요. 박동지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무엇입니까? 친미 우파 쿠데타로 쫓겨난 모랄레스 중남미 정세 분석입니다. 네, 중남미군요. 예, 중남미 이야기입니다. 아니, 안 그래도 요즘에 중남미 예, 소식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뭐 볼리비아라든가. 예. 저희가 세계의 눈에서 그동안 해온 얘기가 민족 자주 또 민중의 싸움으로 이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였죠. 미국이라는 렌즈를 걷어내자. 근데 이 미국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보게 되면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지역이 중남미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그동안 자신들의 뒷마당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개입을 하고 정권을 전복시키고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볼리비아라는 국가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볼리비아는 좀 어떤 상황이죠? 뭐 대통령이 도망갔나?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도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도망이 아니고 살해 위협을 피한 망명이죠. 에보 모랄레스라는 대통령이 10년 훌쩍 넘게 집권하고 있었어요. 네. 2006년부터 집권을 했어요. 네. 그래서 13년 넘는 세월 동안 집권을 했단 말이죠. 원래 그 이전에는 친미 우파 기득권 세력들이 쭉 집권하고 있었어요. 네. 예, 한국에도 7,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이 있었잖아요. 네. 군부 독재 몰아내자였죠. 네. 그리고 천주교 사제 정의구현단도 있었죠. 네. 특히 이 중남미 지역에는 원주민들도 많고 카톨릭을 믿었기 때문에 해방신학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두 개가 겹쳐져서 미국 타도하고 중남미 민족이 중심되는 좋은 세상 만들자 이런 운동이 한창 크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데도 볼리비아는 2006년 이 모랄레스가 집권하기 전까지 계속 군부 독재 그늘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예. 2006년까지? 예. 네. 그걸 2006년에 모랄레스가 집권하면서 서서히 미국을 떨쳐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11월 10일 이 모랄레스 대통령이 네. 친미 우파 쿠데타로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군부 세력인 겁니까? 군부와 사법부가 결탁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네.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게 대선이 있었단 말이죠. 어쨌든 이 볼리비아는 결선 투표라는 걸 해요. 1차에서 가반이 안 되면 2차 최종 투표를 결정한다는데, 근데 투표를 해보니까 이 모랄레스 대통령이 47% 좀 넘게 나와서 네. 그 자체로 당선이 되는 요건이 충족했어요. 근데 그럼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미주 기구라고 네. 친미 우파 성향의 콜롬비아라든가 에콰도르 같은 그런 국가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이 중남미의 반미 좌파가 껄끄러우면 그걸 공격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모랄레스가 부정선거를 했다고 한 거예요. 증거는 없이 그냥. 지금 증거가 없어요? 예, 부정선거를 했다고 했어요. 네. 엄청 강하게 압박을 했고, 그 볼리비아 내부에서도 사법부와 군부 안에 미국에서 키워가지고 파견한 그 반민족 친미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압박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재선거를 하라 했어요. 네. 근데 그 압박이 하도 심하다 보니까 결국 재선거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또 나아가서 이번에는 당신 아예 사퇴해라 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원래 볼리비아의 대통령이 사퇴를 한다면 원래 부통령이 승계를 해야 맞아요. 그건 뭐 임기가 얼마 이상 남으면 예. 재선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녀 임기를 부통령이 채워야 맞는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이상한 게 이 부통령도 이 모랄레스 대통령하고 멕시코로 망명을 했어요. 근데 같이 내각에 있던 강요들, 장관들도 다 같이 멕시코로 떠났어요. 정부가 그냥 통째로 이전? 예,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 쿠데타의 압력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네. 이 새로 등장한 친미 우파 정권 임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네. 그 친미 대통령이 네. 대통령 전용기도 못 내주겠다고 하면서 빼앗고 재산도 모조리 빼앗고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렇게 간신히 모랄레스 대통령은 시골로 도망쳐가지고 네. 저기 허름한 그물 침대 그런 데에 누워 있다가 네. 멕시코에서 보내준 비행기를 타고 간신히 탈출해서 멕시코로 가서 여기서 투쟁을 하겠다 선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어쨌든 미국한테 찍혀가지고 이제 정권 교체를 당한 뭐 이런 거 같은데. 예, 맞아요. 그럼 미국은 왜 모랄레스 정부를 싫어했나요? 그러면 이 모랄레스라는 사람의 삶을 한번 살펴봐야 해요. 네.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정규 과정, 교육 과정
또 못 밟고 살았어요. 거기다 이 지역에서 코카 아시죠? 코카인. 네. 코카 재배가 이뤄진 지역이거든요. 산업 설비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네. 근데 이분이 그 코카 재배 노조 위원장을 했어요. 원래. 예. 네. 노조 위원장을 하면서 투쟁을 강하게 했던 분입니다. 근데 원주민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예, 상징성이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 2006년 즈음 해가지고 정치판에 뛰어 들어가지고 그동안 친미 우파가 지배해왔던 기득권 질서를 허문 거예요. 그 뒤로 했던 조치는 석유나 가스를 미국계 기업이 장악하고 있던 걸 싹 다 국영화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소득 주도 성장, 복지 그런 얘기가 화두가 되고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재분배, 소비, 생산, 성장이라는 기치를 걸고 과감한 복지 개혁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럼 훨씬 잘 살게 되었겠죠? 맞아요. 원래 중남미 최악의 빈곤국이라고 불렸는데 이 모랄레스 집권 동안 극빈층이 38%에서 10%로 확 줄었고, 아 그래요? 예. 네. 그다음 이 지역의 이 볼리비아의 원주민 60%를 차지하는데 네. 혜택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개선된 문명에서 살 수 있도록 사회 다방면적으로 개혁을 해서 성공시켰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예, 그 민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장기 집권을 정당하게 해온 거예요. 그것도 뭐 선거를 해서 뭐 재선이 되고 뭐 삼선이 되고 뭐 이런 거 같더만. 예, 3선까지는 그렇게 밟아왔고 4선은 안 되는 거였는데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물어가지고 4선 도전해도 된다고 받아서. 예, 승인을 받아서 도전을 한 거죠. 근데 이것도 명분은 삼은 거예요. 네. 이것도 부당하다고 친미 우파는. 이 사진 함께 보실 텐데요. 네. 볼리비아의 국기죠. 국기를 들고 이 모랄레스 대통령과 네. 리네라 부통령이 함께 행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할 건 원주민 대통령과 백인 부통령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의 정책은 주로 이 리네라 부통령이 제시한 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경제학자 출신이에요. 진보적인. 근데 하층 대중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답니다. 그 책을 보면은 네. 원주민, 대중,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혁명을 해야 한다. 정부가 민중과 함께 네.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백인이라고 하면은 중남미에서 소수 기득권을 대표되는데 네. 이분은 같이 원주민인 대통령을 도와가지고 사회혁명을 위해 힘을 썼던 그런 분이에요. 좋은 사람이네요. 예, 그런 점에서 상징성이 있고 그래서 볼리비아는 원주민도 있고 백인도 있고 혼혈도 있어요. 다 섞여 있는데 이 모랄레스 대통령 집권 시기에 볼리비아 공화국에서 볼리비아 다민족 국가로 예, 호칭까지 바꿔가면서 아 그랬어요? 예. 네.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바꾸기 위한 실험 또 성과도 많이 냈었던 거예요. 네네. 예, 그럼 이런 좋은 정권을 미국이 쫓아낸 거네. 네, 미국이 쫓아냈고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볼리비아 상황을 정리하자면 네. 이 아녜스라고 네. 친미 우파 상원 부의장 출신 임시 대통령이 있어요. 네. 그 사람 주도로 새롭게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볼리비아가 곧 안정을 되찾지 않겠냐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 전 이건 오히려 불안정과 파국으로 치닫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랄레스 정부가 취해왔던 민중 중심, 소득 분배, 복지 정책이 싹 뒤집어지고 국영화했던 기업을 다 미국에 넘기겠다는 정책이 실시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건 좋지 않습니다. 그럼 볼리비아 말고 중남미 좀 다른 나라들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중남미가 10월, 11월쯤이죠 지금이. 네. 네, 겹경기예요. 각 국에서 정권이 뒤집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를 보면은 네. 친미 우파가 득세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베네수엘라, 쿠바를 같이 협공하기도 하고 미주 기구에 껴가지고 그랬는데 최근에 예전에 반미 좌파로 이름이 날렸던 페론이라는 사람이 재집권을 했어요. 아,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네. 이 모랄레스 대통령의 딸 입국도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공항에 나가서 악수까지 했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죠. 미국에 맞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 밖에도 칠레나 에콰도르가 그동안 미국의 경제 정책을 받아들여서 반민생 신자유주의 양극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고 네. 연금 수령 시기도
늦게 하고 세금도 엄청 높게 매긴다고 하니까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더 이상 이 반민생 우파 세력 못 보겠다, 못 봐주겠다 그런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브라질에서는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던 자이르 보소나루 군인이죠. 그 사람이 당선이 됐었는데 이 사람도 국정 기조를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아 국정 기조를 바꿨어요? 예. 이게 구구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인데 국정 기조를 바꿨습니다. 아 어떻게 뭘로 바꿨어요? 우선 칠레나 에콰도르 같이 네. 민영화를 시도했다가 또 전역에서 시위가 크게 일어나면서 된통 얻어맞고 네. 좀 수그러들었고요. 원래는 또 중국하고는 상대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최근엔 친중 노선, 중국과의 경쟁 협력을 훨씬 더 강화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중들이 이 보우소나를 지지하지 않고 자신들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그 힘에 밀려가지고 네. 도망가고 있는 거죠. 예. 그 여파로 지금 룰라 대통령, 네. 노동자당의 상징적인 반미 좌파의 선봉장이었죠. 가석방이 돼가지고 전국 순회 공연을 다니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대법원이든 정부든 네. 그런 거예요. 칠레에서도 어김없이 친미 우파 대통령이 연금 수령 늦게 하고 세금 높이고 한다고 하니까 전역에서 시위가 또 크게 일어난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사과까지 했어요.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사과까지 하고 원래 에이펙이 칠레에서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그 여파로 취소까지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만큼 엄청난 파장이 있었죠. 세계적으로도 뭔가 자발적이고 그동안에 해왔던 압제 정책에 맞서가지고 싸움에 나섰다. 이 점을 주목해 봐야죠. 그렇군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볼리비아 뉴스만 많이 나오고 예, 다른 뉴스는 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 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군요. 예. 이 중남미나 볼리비아 상황을 보니까 저는 이 한국의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벌이는 깽판도 생각이 나고 막 그렇더라고요. 지금 볼리비아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뭔가 다 뒤집어가지고 문재인 정권 퇴진시키고 민영화하고 다 그렇다는 얘기 같죠. 이 중남민적 친미 우파의 특징은 이 미국의 군사기관이나 아니면 미국에 직접 가가지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자국으로 돌아와서 매국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짓거리도 똑같다는 건데 중남미 친미 우파가 내세우는 것도 자유 얘기하고 뭐 법치 얘기하고 뭐 겉으로는 민주주의 얘기 포장 다 멋지게 하려고 하죠. 근데 자유한국당 논리하고 완전히 똑같다. 서민들 등골 빼먹는 데만 집중을 하지. 그로 인해서 국민들, 민중들이 반발하는 한국에서는 촛불 시위가 또 일어나고 있고 중남미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 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방위비 분담 인상 문제도 그렇고 지소미아 연장 잘했다고 하는 미국도 보면서 분개하는 이제 미국 없이도 괜찮다는 여론이 크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그 볼리비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볼리비아는 친미 우파가 집권하면서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원래 이 모랄레스 대통령이 주미 대사를 쫓아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떻게 잘했네? 네, 아주 잘했어요. 네. 그래서 11년 전에 쫓아내가지고 미국이 이 볼리비아라는 땅에 얼씬조차 못하게 개입을 못하게 철저한 조치를 취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니에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임시 대통령이라고 자처하는 여자가 유엔 대사 출신인 사람을 주미 대사로 임명해서 그렇게 뒤집어진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미국이 쿠데타를 일으키자마자 미국 대사부터 들이미는 게 어쨌든 중남미는 이 친미 우파 세력이 계속 압박을 가하면 민중의 삶이 힘들어지고 현재 베네수엘라의 삶을 보세요. 또 볼리비아에서도 이 군대가 친미 우파의 편을 들면서 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 수백 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왔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계엄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 혼란에 빠뜨리고 민중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세력이 누군가를 돌아보니까 항상 미국이고 친미 우파 세력이었다. 그리고 그 친미 우파 세력의 굴레에서 삶의 질을 회복하고 민중을 위한 정책을 폈던 건 항상 반미 좌파였다. 저 이게 현 중남미의 진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미국은 답이 없고 지금 이 중남미에서 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게 결국
자신의 앞마당이라고 불렸던 중남미 지역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똥줄 타니까 친미 우파 세력 내세워서 쿠데타도 일으키고 하는 미국의 모습이 잘 보이는데 이제 멀지 않았다 그 좋은 날도. 중남미 전 지역에서 민중들이 떨쳐 일어나서 반미 외치고 제국주의 타도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감? 예, 앞으로 10몇 년 안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중남미 지금 상황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미국은 자유한국당이 더 좋으니까 집회를 하잖아요. 성조기 집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태극기 집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얘네들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건 태극기가 아니라 성조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정복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광화문 가면은 문재인 탄핵하자 막 이런 뭐 체포하자 뭐 이런 구호를 들고 집회를 하는데 중남미에서 하는 짓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꼭 막아야 되겠다. 이 모랄레스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이 저렇게 몰아내려고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중남미의 사례는 친미 우파는 항상 나쁘고 악독했고 반미 좌파는 항상 옳았고 민중의 편이었다. 이런 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계의 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화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